마크 미녀가 말하는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 저는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한 생활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 2달 동안 출장을 온 사람이 자기 나라에 안 가겠다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려진 내용을 각색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아시아 쪽 영업 담당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지껏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총 10명의 직원을 뽑는데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0명이 2달 정도 아시아 쪽으로 파견을 간 뒤에 그중 3명만 담당자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서를 냈던 동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번 아시아 근무는 한국에서 마케팅 본부가 차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일본의 본부가 차려질 줄 알았는데 한국에 차려진다니 다들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일본과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들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동료 직원 말에 의하면 아시아는 일본이 최고의 나라이고 제일 발달된 나라이니 그곳에 가야 모두들 편하게 지14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첫 해외 업무를 하게 된 거라 마냥 신나기만 했어요. 출장 갈 날이 다가왔고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말하기 전에 한국에 가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느낀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와 같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을 매우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 동안 느낀 것들을 총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제가 살고 있는 덴마크는 한국에 비하면 불편한 것 투성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해가며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라는 대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라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정도만 이야기할 뿐 다른 나라들은 그저 가난한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제가 덴마크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보수적인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ANA 유럽 안에 갇혀 사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유럽과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했다. 저 또한 한국을 와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의 덴마크인들 생각이고 지금은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 등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기 때문이죠. 유럽 전체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들으니 덴마크 사회에서도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덴마크 사회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 덴마크 미디어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한국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덴마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기였습니다. 덴마크의 10대, 20대들은 한국의 케이팝을 흥얼거리고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들을 구입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죠.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이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들을 구입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죠. 저에게 한국은 세상은 넓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 글도 쓰게 되었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에 미쳤다고 해도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감탄했거든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을 경험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 인천공항이라 는 곳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코펜하겐 공항은 도대체 뭐지? 우리나라 수도의 공항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인천공항은 대규모였어요. 코펜하겐 공항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에메로너 인천공항은 대규모인 거는 둘째치고 매우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뭔가 미래의 도시에 온 느낌이랄까? 저는 계속 당황하며 돌아다녔어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저희를 기다리는 한국 직원들이 손을 들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직원이 한 분만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 인원이 5명으로 한국에 보고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차량도 5명 인원만 승차 가능한 차량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서로들 당황했지만 그 한국분은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몇 명은 그분이 타고 온 차에 올라탔고 나머지는 그분 이 택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놀랬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라는 건가? 덴마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덴마크의 택시비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덴마크 사람들조차도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면 택시를 절대 타지 않아요. 아마 한국 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 덴마크 와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긴지 이해하실 겁니다. 놀란 마음에 택시를 탔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지불되는 돈이니 편하게 가자고 마음먹었죠.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나가는데 한국의 도로들은 널찍널찍하니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보였어요. 덴마크는 도로가 대부분 좁고 자전거들이 워낙 많아 서차가 빠르게 진행하기 좀 힘든 편이랍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중교통비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 대부분 1인당 2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힘드니 자전거로 이동을 많이 한답니다. 숙소까지 가면서 본 한국의 첫 모습은 출장 온 우리들의 생각을 싹 바꿔놓게 되었어요. 한참을 달려 도심이 나오니 곳곳에 높은 빌딩들이 우리를 맞아주더라고요. 동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라는 반응들이었어요. K드라마가 그냥 촬영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 모습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다들 알게 된 거죠. 내리면서 택시비를 받는데 화폐 단위를 몰라서 숙소에 올라가 환산해보니 말도 안 되게 싸더라고요. 한국 직원에게 택시비가 왜 이렇게 싸냐고 하니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하네요. 덴마크를 와봐야 한국 택시비가 싼 걸 알겠죠? 한국 직원은 한국에서는 택시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택시를 안 타도 된다고 하긴 하네요. 우리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긴 여정으로 지친 몸을 쉬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까지 시차 적응을 위해 회사에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었어요. 쉬고 나니 몸들이 다들 좋아졌는지 335 모이게 되었고 우리는 간단하게 맥주 한 잔씩을 하자고 했어. 그런데 이미 시간이 저녁 6시를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간식들을 꺼내놓고 있으는데 한국 직원이 들어와서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드셔야 한다며 한 분만 따라 나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의아해했죠. 왜냐면 덴마크에서는 6시가 넘으면 마트며 음식점들 이다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거니 해서 다들 포기하고 간단하게 간식이나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직원을 따라 숙소를 나온 우리들은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나처럼 사람들이 많았고 마트며 음식점들이 다 영업 중이더라고요. 이왕이면 숙소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며 다들 나오라고 전화를 했고 우리는 가까운 술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씩 하고 다시 숙소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이 아닌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는 게 너무나 신나더라고요. 모두들 신기해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더라고요. 또 하루가 지났고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회사에서 아시아 마케팅 하는 방법을 배웠고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죠. 해외여행이나 해외 업무가 처음인 저는 많이 긴장도 하고 잘해보겠다고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몸이 몹시 피곤한 걸 느꼈어요. 하루 정도 몸이 피곤하더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한 후 숙소에서 누워 있었죠. 그런데 한국 직원이 찾아와서는 옷을 챙겨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덴마크에서는 감기 따위는 그냥 지나가는 거라 고 생각하며 병원을 절대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덴마크 사람들은 살면서 병원을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파도 안 가게 된다라는 말이 맞죠. 예약 잡기도 힘들고 막상 가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응급실에 가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누가 봐도 생명이 위험한 외상이 있지 않는 한 피가 철철 흘러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는 이상 굳이 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감기 따위는 약도 안 먹고 자연치유되길 기다릴 뿐이죠.
그런데 한국 직원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예약도 안 하고 바로 차를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는 가자마자 진료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사도 한 대 맞게 되었고 약국에서 약도 받아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시간 안에 모두 끝이 났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치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졌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감기가 났다니 너무 좋았죠. 병원을 갔다 온 후에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을 할 수 있었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하루의 휴식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M 동료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해보자며 숙소를 나섰고 우리는 광화문이라는 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직원의 도움 없이 가보기로 하였고 한국 직원분에게 대충 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나가보았어요. 지하철역은 숙소 가까이에 있었고 걸어서 지하철역에 간 후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은 매우 깨끗해 보였고 어디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다리가 아픈 줄 모르고 다녔네요. 지하철 안은 쾌적하게 느껴졌으며 지하철 요금 또한 매우 저렴했어요. 코펜하겐도 지하철은 쾌적하고 잘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지하철 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전체적인 편의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 걸 느꼈고 누구나 힘들지 않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해놓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광화문이라는 곳에 가서 한국의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 단체로 서성이고 있으면 옆에 지나가던 한국 분들은 누구랄 것 없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사진들을 찍어주더라고요. 정말 친절했어요. 외국인들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왔고 또 하루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들 한국에 적응했는지 퇴근 후에는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하며 한국을 즐기고 있었네요. 어느 날은 한국 직원분이 회식을 시켜주겠다며 저희 모두를 데리고 음식점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삼겹살이라는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직원분이 고기를 먹기 전에 음료수 한 병씩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 삼겹살 먹으면서 술을 한잔할 건데 술 마시기 전에 이걸 마시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얼른 한 병씩 마셨죠. 불판에 지글지글거리며 익어가는 고기를 보니 너무나 맛있겠더라고요. 삼겹살에 상추쌈을 싸서 먹으니 뭔가 고기로 인해 나의 살들에게 죄짓는 기분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다들 맛있게 먹으며 한국 술인 소주도 한 잔씩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피로를 풀게 되었네요. 다 먹고 났더니 한국 직원이 오늘 경험한 게 한국인들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힘들어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에 소주 한잔하면 지친 게 좀 풀린다고 하네요. 물론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고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서로 먹고 헤어지는 게 한국 직장인들의 일상이라고 하네요. 뭔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다니다 보니 한국 여자들은 모두들 세련되어 보이고 패셔너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모두들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왔고 다들 각자 방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동료 직원이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하다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나 했는데 술 한 잔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직원분에게 연락을 해보니 숙소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 거기 가서 두통약을 사서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가까웠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니 편의점은 24시간 하는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늦은 밤에 어떻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와 긴장하며 밖에 나갔는데 그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고 다들 저희를 신경도 안 쓰고 각자 길을 가더라고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치안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편의점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약을 사서 숙소로 무사히 돌아왔고 동료 직원 은약을 먹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한국은 모든 게 편하네요. 정말 뭔가 필요할 때 시간과 관계없이 가능한 나라네요. 저는 2달 가까이 지내면서 한국은 나랑 정말 잘 맞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잔류인원에 합격을 해서
덴마크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업무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번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겠구나 생각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업무를 해나가고 온갖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했어요. 마지막 날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저는 제 생각대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돌아가는 동료들과는 좀 아쉬웠지만 저는 한국에서 앞으로 3년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뻤고 그날 바로 동료들과 저번에 갔던 삼겹살집에 가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너무나 기대되었고 한국의 편리한 생활을 더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지금부터 1년 더 지내보고 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글을 올려볼게요. 혹시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에 좀 살다 와 보니 확실히 느끼는 건 한국은 편하다.